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전만 해도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툭 친다던데 그 이유가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참 난리였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집에 있는 게 참 좋겠지만요.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애가 셋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하룻밤만 자도요. 짐이 한 트럭입니다, 한 트럭. 그렇겠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여행이 바로 호캉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캉스? 네, 호캉스 좋죠. 네. 동엽 씨처럼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한옥 호텔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요즘 또 한옥 호텔도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 호텔의 깔끔함과 그리고 편리함은 그대로인데 어딘지 모르게 포근하고 한국인의 감성에 딱 맞아서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특히 애들이 침대에서 안 자니까 침대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네,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옥 호텔에도 침대도 있고요. 있어요? 네, 온돌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렇게 한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행에서 늘 지내던 집처럼 편안하지만 상처는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집은 마음의 안식처라고 하지만요. 부끄럽게 집에서 부부싸움도 좀 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밥 안 먹는다고 또 저랑 아내가 잔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상당히 괴로워할 것 같은데 육아 때문에 혹시라도 집에서 고통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살짝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꼭 뭐 멀리 떠나야만 여행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근처에도 얼마든지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날 제이 역시 이런 생각으로 제이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정말요? 네. 너무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오늘의 네. 주인공 제이는 과연 어떤 분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네, 이곳이 바로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가 봅니다.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 한옥에 사시면 훈장님 아닙니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훈장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옥체험 풍경 대표 조선미, 매니저 우성정입니다. 한옥체험 풍경은 전통 한옥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놀이까지 즐길 수 있고 주변의 역사, 문화, 자연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힐링까지 가능한 전통 한옥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오픈한 거는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이제 만 4년 정도 돼갑니다. 저 4년이라는 시간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부부가 함께 하다가 보니까 벌써 이제 안정적이고 벌써 어딘가 꽉 찬 느낌이 들죠. 그러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손님으로 놀러 갈 땐 잘 모르지만 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업을 하면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이웃에 펜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냥 가뿐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 친구 정리하는 거 일만 해도 꽤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집에 이제 그 침대 갈고 해보거든요. 그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든 일인데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인공님은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은퇴 전에는 주로 IT 분야의 영업을 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LG 반도체에서 15년 또 이제 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10몇 년 하고 그런 한 30년 정도의 주로 이제 해외 영업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직업 중에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직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네. 처음 선택할 때 영업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 거부하는 것 같아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예. 은퇴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꾸로 네.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은퇴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사람과 어쨌든 대면했던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네. 물건을 팔아본 경험도 있고 상대방을 설득시켰던 경험들이 있어서 예,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면서 네. 그런 경험치도 있지만 그렇죠. 또 영업을 했던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저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획은 있었죠. 사실 대기업에서 일하고 뭐 그러면서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나이가 들면 제가 좀 여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데를 좀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좀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꿈은 그랬는데 로망은 그랬는데 실제 또 100세 시대니까 노후 또 이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아직은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 저기 하고 해서 지출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노후가 돼도 안정적인 수입이 조금은 같이 이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이제 고민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동엽 씨는 혹시 새 자녀를 언제쯤 독립시키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독립입니다. 야, 어차피 독립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7살짜리 6살입니다. 6살, 4살, 3살을 독립을 시켜요? 지금 독립입니다, 애들. 지금부터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 자기 일 안 하면 네, 밥도 안 줄 겁니다, 지금부터. 이 40, 50대에게 자녀가 언제쯤 독립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네. 대부분 이 자녀가 취업을 한 후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해서 몇 년 돈을 모으면 적어도 30쯤에는 독립시킬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맞아요. 현실은 달라요. 맞아요. 지난해 이제 12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이상 자녀 중에서 네. 미취업자의 비율은 약 36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데 네. 사실 취업이 안 되면 경제적, 물리적으로 독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취업을 한 후에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는 신캥거루족도 많다고 해요. 그래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취업한 후에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이유가 월급이 적어서가 가장 많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해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네. 이유 들어보면 다 돈 얘기입니다. 근데 소장님, 요즘 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또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자녀가 안타까워서 부모님들이 노후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자녀 결혼 비용으로 덜컥 내주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말만 네. 그렇게 하지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또 노후 자금을 자녀들 결혼 비용으로 내주면요,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나중에 나를 부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결혼 비용을 주는 건데 이것 또한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엽 씨 그걸 믿어요? 지금 자녀 셋을 잘 키우면 네. 걔들이 돈이 없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네. 글쎄요, 이제 제가 설문조사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따르면 네.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약 90%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결혼 후에 네. 배우자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 제발 85%가 네버 아니라고 하죠. 절대로 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동엽 생각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저는 뭐 모시고 살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 네, 네. 저는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부모님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시면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는 분들이랑 다 서울 쪽에 없으니까 네. 네, 고향 쪽에 사신다 해서 어쩔 수 없는데 좀 찔리는 듯한 마음이 좀 드네요. 네, 네, 야, 저건 뭔가요? 손님들이 손글씨로 적어둔 편지들이 한가득이네요. 네. 저기 한글도 많이 내요. 네. 그만큼 이제 이곳에 와서 감동을 받고 힐링을 하고 갔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두려웠죠. 일단 변화를 주는 거고 제가 안 해본 거니까 생소한 거고 해서 많이 두려웠는데 제가 또 자신감을 가졌던 거는 30년 이상 영업을 하면서 해외 여행도 많이 출장도 많이 다녔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저거고 외국어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이게 저한테 딱 맞겠다 그런 위로를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외국어도 하고 하지만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그거를 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제 여행 다니면서 여행 숙박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치 네. 그리고 또 외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음. 그걸 비즈니스로 만든 건데 네. 저런 감각이 아마 오늘 저런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만든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계속 일만 하시니까 마치 주부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담한 한옥인데다가 이제 저희가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직접 다 해서 이 청결하고 예쁘게 하려니까 누구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것보다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야, 저런 소품들은 어디서 구해올까요? 우리 주막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들 많은데요. 야, 예쁘네요. 네. 한옥인데도 친구가 네, 진짜 네. 있네요. 네. 가장 힘든 거요. 저희들이 이렇게 아담한 저거고 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마케팅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큰 기업 같으면 마케팅 비용도 들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마케팅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거 그런 게 좀 힘들죠. 예. 일단 끈기 있게 저희들이 여행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결국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시는 게스트분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그냥 그 참고 꾸준히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큰 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은요, 마케팅을 동원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 제이는요, 작은 규모의 숙박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운영하기가 힘들고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기가 네. 힘들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독특함을 강조하는 게 필요해요. 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타이밍과 타임을 얘기해요. 타이밍은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느냐의 얘기고 네. 타임은 그 시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이 여행업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뭐 호황기에 반짝해 뜬 사업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두 부부가 이 호텔을 하고 있다라는 독특함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방법 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독특하게 가기 위해서 네. 한옥집에 왠지 욕쟁이 할머니가 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손님들 올 때마다 욕을 막 이렇게 근데 하면서. 외국인들이 욕을 못 알아듣죠. 그래요? 살면 너무 다 해야 돼 원래. 두 분이 이렇게 한옥 상권 사업을
입학을 결정했을 때 가족들 반응이 어땠나요? 가족들 반응이요? 뭐 제가 믿음을 많이 줬으니까 믿는 것도 있었지만 공포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to 표시는 안 하는데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눈치를 좀 보게 되죠. 보이지 않게. 마음 상처 입을까 봐. 하지만 이제 또 반면에 30년이 넘게 저희 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잠깐의 이렇게 휴식 시간, 뭐 은퇴,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같이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리고 또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은 또 어떨까?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에서 좀 그 시간이 조금 힘든 시간이긴 했어요. 주인공 부부는 결혼 25주년에 이제 은혼식을 약속했지만 네.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게 바빠서 그런 것들을 뭐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아내분이 정말 멋진 분이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남편분이 은퇴하는 날 남편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시면서 장미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네요. 소장님은 혹시 회사 그만두실 때 우리 집에 계신 회장님께서 뭐 해주신 거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만둔 게 네. 마지막으로 그만둔 건 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양조장 한다고 그만둔 거거든요. 예. 뭐 주기는 뭘 줘요. 맞아 죽을 뻔했죠. 뭐 정신 없는, 그래서 아주 네.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흐뭇해 하시잖아요. 아직도 흐뭇해하지는 않습니까? 까지는 아닙니까? 이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가 일단 가장 큰 변화 같습니다. 특히 집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큰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 장점은 장점이 없나 보네.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런 새로운 도전에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고 어쨌든 믿고 같이 하겠다는 자세로 해주니까 고맙고, 한편 안 좋은 거는 가까이 있다 보니 서로 성격 확인을 좀 너무 자주 한 거 아닌가 싶고. 이제 저는 정말 그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동안은 몰랐던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는가, 그걸 이렇게 하니까 막 자꾸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그동안은 아이들을 저 혼자서 결정하고,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도 이제 와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해하는 부분도 좀 생겨나고, 그래서 이 시간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 집은 그래도 음식을 사모님이 다 하시네요. 오, 그런가 봐요. 네. 또 저희는 제가 주방장이라서 네. 뭐 세 끼를 다 하지는 않지만 네. 꽤 많은 끼니를 제가 해결하고 하는데, 네. 저희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네.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불만이라는 얘기 같은데, 회장님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러운 듯. 네. 우리 회장님은 감봉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던 분이 별 5개를 주셨네. 이게 아주 후기를 엄청 길게 그냥 자세하게 써주셨네.
단촐하기는 하지만 네. 한옥이어서 멋있고 네. 맛있어 보여요. 특히 수제비는 왠지 저는 한옥집에서 먹어야 네,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저희 비가 좀 주룩주룩 오고 처마에 물방울이 그렇죠. 뚝뚝 떨어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 먹는데 물이 막 떨어져요? 네, 낙숫물이 떨어지. 아니 처마 밑에 낙숫물이 처마 떨어지는. 밑에. 네. 동엽 씨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죠? 처마에 낙수가 뚝뚝 떨어지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잘 아파트 생활만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보니까 전반전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와 비하면 후반전에는 이 목표 대비 과정의 어떤 그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과정을 즐기는 비중을 목표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과정을 즐기는 비중을 좀 더 가중치를 좀 두는 전반전보다는 그런 밸런스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이란 고향 같다. 언제든지 와도 마음 편하고 이렇게 낯설지 않고 자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래서 고향 같다. 편안함. 저는 친정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힘들고 또 뭐 어려움이 있거나 좀 쉬고 싶거나 이럴 때 이렇게 친정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옥이 좀 안겨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30년간 영업맨으로 살아오다 한옥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주인공 우성정 씨와 그런 그를 또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는 최고의 조력자 우리 아내 조선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하루 종일 한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식사하며 살아가는 두 분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주인공처럼요 한옥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은퇴 후에 공유 숙박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공유 숙박은 현행법상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또 농어촌 민박업, 또 네. 한옥 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이 법이 많죠. 네. 현재 도시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공유 숙박은 한옥 체험업이 유일해요. 아, 유일합니까? 지난해 네. 9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138개소에 478개 객실이 이제 영업 중이고요. 네. 이 주인공처럼 도심 속의 한옥을 통해서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숙박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절차를 거쳐서 한옥 체험업으로 지정을 받고 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머리가 좀 아프긴 아프네요. 심의 기준은 시, 군, 구별로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네.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네, 주인공 분들은 한옥을 새로 짓지 않고요. 오래된 한옥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제 고쳐서 쓰면 훨씬 적게 들겠죠. 이 네. 주인공 부부도 오래된 집을 당시 한 3억 원대 중반으로 비교적 정말 저렴하게 상당히 구입한 저렴한 거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직접 발품을 팔아서 소품을 구매하고 벽지도 직접 도배를 했다고 해요. 아, 인테리어하고 보수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싸게 한 것 같아요. 진짜 싸게 한 것 네. 같은데 만약에요 한옥을 새로 짓는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옥의 특성상 설계와 재료, 시공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멋지고 생활까지 편안한 제대로 된 한옥을 짓는다면 뭐 한 평 3.3 제곱평방미터에 네.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최소입니다. 전후에 건축비가 든다고 하는데 정원과 담장 등의 추가적인 공사 비용도 들고요. 네. 일반적인 주택보다 건축비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은근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저도 은퇴 후에 한옥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건축비가 비싸가지고 한옥 짓는 거를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렇게 속단하지는 마시고요. 네. 이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아,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이제 한옥마을 등이 있어 한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축시에 시군 조례에 따라서 네? 2천만 원부터 이제 최고 1억 5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와, 대단하네요. 리모델링 또는 이제 보수공사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서울시, 전주시, 경주시 등에서도 한옥 신축 및 수선 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와, 네. 정말 한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가 됐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렇게 알찬 정보 보따리를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따리 네. 어디 있는지만 알면 제가 먼저 가서 제가 소장님처럼 전문가처럼 딱 앉아서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보따리 어디 있는지 안 20년 뒤에 하세요. 20년 뒤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시장이요. 그래도 대체로 잘 맞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살면. 여기가 용돈만 간편. 옛날에도 우리가 5, 60년 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 받으셨던 게 이제 소규모 수선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네네. 같이 봐드리고 그 다음에 적정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공사를 또 계획해서 이제 해드립니다.